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채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오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자동차 전용구역 하기로 했었죠, 그쵸? 자, 자동차 전용구역 한번 볼게요. 자, 1번 봅시다. 건축법 제2조. 야,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앞에 가보면, 뒤에 가보면, 이 공동주택 중에, 공동주택에, 자, 누가 설치한다라 그랬죠, 이거? 건축주. 본사 아닙니다. 관계인 아니에요. 건물주 아닙니다. 충분히 이렇게 오답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에 전용구역을 설치해야죠. 그죠? 자, 근데 이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되는 아파트와 기숙사 기준이 있다 그랬죠. 자, 세대수가 100세대. 그죠? 기숙사는 3층. 됐습니까? 요거 제가 잘 보셔라 라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여기 가보면, 자, 보세요. 원래는 하나마다 우리가 동마다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해 있는 경우, 그래서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설치를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공동주택은. 맞습니까? 이런 것도 기출 지문으로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한번 보실 때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대통령령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나와 있고, 자, 두 번째, 누구든지 이런 거 하면 될까요?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아무나 해서는, 아무도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이나 또는 방법, 방해, 행위의 기준은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요. 그럼 세부 설치 사항에 가보면 이렇게 설치하래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동별로 전면 또는 후면에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를 해줘야 된다. 근데 그렇다 그랬죠.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하여 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굳이 동마다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전용구역에서 방해 행위하면 안 된다 그랬죠, 아까. 그럼 그 방해 행위가 정확하게 뭐냐, 이런 거다라는 겁니다. 최근에도 나왔지만 방해 행위 기준에 가보면 전용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하면 안 되죠. 앞면 뒷면 양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하면 안 되죠. 다만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구역 내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제외한다를 포함으로 많이 바꿔놓는다고요.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것도 방해행위다라고 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네,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라고 틀림없이 말을 했으니까. 그지? 그리고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전용구역에 진입을 가로막거나 노면을 지우거나 훼손하거나 등등등등. 자, 이런 내용들 위반하면 과태료가 얼마래요? 100입니다. 이 과태료는 제가 잘 알고 계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표지 기준이 있어요. 표지 기준. 그래서 표지 기준은 외곽 바깥쪽은 B급 무늬로 해라. B급. 그리고 두께가 30이죠. 그죠? 그리고 간격이 50. 그래서 두삼간호. 두께가 30. 간격이 50. 맞습니까? 요 간격으로 표시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용구역 노면 표지 도료의 색제는 무슨 색을 기본으로 합니까? 요거 황색을 기본으로 하죠. 황색. 황색을 기본으로 하고 문자는 무슨 색으로 한다? 그렇죠. 백색으로 합니다. 그래서 황색의 백색, 황색의 백색, 황색의 백색.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노면 표지 기준은 꼭 정리를 또 해주시면 좋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다. 최근에요, 이 전용구역이 시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용구역은 꼭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원래는 여기에 이제 21조의 3, 그죠? 여기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요것도 이제 최근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면 이런 것들은 신출로 나오는 거죠, 신출로. 그래서 뭐라고 제가 그랬어요? 청장이나 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에 적합한 운행기록 장치를 장착하고 운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블랙박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 자료를 계속적으로 시스템으로 저장을 해놓고 그 시스템에 대해서 구축하고 운영을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청장 또는 본부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서장은 일단 없다라는 거.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잘 나옵니다. 네, 서장은 없다라는 거. 이런 거 잘 보시고. 그리고 청장은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수집
저장, 통합, 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람은 청장이다라는 거. 됐습니까? 이게 원래 시행령이랑 시행규칙이 없었거든요. 근데 령과 규칙이 최근에 추가되긴 했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이론할 때는 학생들한테 이걸 나눠드렸거든요. 나눠드렸는데, 시험 문제가 직접적으로 출제되기는 아직은 좀 어렵다. 근데 신출 문제로 나올 수는 있다. 령과 규칙 내용도. 그래서 한번 읽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요 이제 하부 내용 있죠? 요 하부법에 대한 내용도 나중에 이제 문제로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자, 이제 긴급통행입니다. 긴급통행. 소방대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사항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할 때는 일반적으로 통행에 쓰이지 않는 도로, 빈터, 물 위로 이게 긴급통행이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평상시엔 사용 못하는 거예요. 언제만? 긴급시에만. 평상시에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긴급시에만 이렇게 도로, 빈터, 물 위로 통행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곳이더라도 소방대는 지나다닐 수 있다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23조 소방활동구역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바리케이트 치는 거라 그랬죠. 이렇게 노란색 띠 둘러놓고 조사 중 해서 이 안에 관계인들, 그죠? 또는 이제 관련인들만 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이 현장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통제를 할 수 있다. 이 안쪽이 다 무슨 구역이다? 소방활동구역이다 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거 구역 설정 누가 해요? 채워보십시오. 누가 합니까 이거? 소방? 대장. 그렇지. 다 알고 있네요. 맞습니까? 자, 소방활동구역에 출입이 가능한 사람.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밖 아닙니다. 소방대사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맞습니까? 안쪽이야, 안쪽. 바깥쪽이 아니고요. 안쪽. 그리고 전가수통교라고 되어 있죠. 전가수통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게 박스가 밑으로 내려갔더라고요. 여기다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가 4번이야. 꼭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원활한, 원활한. 맞습니까? 여기 박스가 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 그리고 구조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대표적으로 누가 있다 이제? 의사, 간호사. 그리고 보도 업무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수사 업무. 그리고 그 밖에 누가? 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해 출입을 허가한 사람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맞나요? 소방활동구역에 설정해 갔을 때 이런 사람들이 출입이 가능하다라는 거 꼭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것도 생각보다 또 시험 문제가 잘 나오죠. 특히 요거 출입자, 누가 출입을 할 수 있는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4조입니다. 24조. 소방활동에 대한 종사명령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종사명령. 자, 소방활동에 대한 종사명령권자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자, 종사명령은 제가 누가 내릴 수 있다 그랬죠? 잘 보십시오. 이거 누가 내릴 수 있는지. 본서대. 그럼 종사명령이 뭐예요? 자, 사람을 구출하거나 또는 불을 끄거나 하는 일을 같이 하자라고 종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방대에 뭐가 모자란 거예요, 지금? 일손이 모자란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도와주시겠습니까? 저라면 도와줄 것 같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긴급한데 빨리 지금 불이 났는데 불 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구조구급에서 한 명이라도 힘이 더 필요한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구조구급 때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종사 명령을 받으면 당연히 같이 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할 때는 이런 일을 같이 하게 할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자, 근데 본서대는 뭐를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도 야, 이 정도는 해줘야지. 위험하니까요.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거고, 야, 그냥 나 지금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입고 있는데 나보고 이제 불 끄러 들어가래 이렇게 입고 좀 무섭지 않을까요? 그래도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극단적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야, 최소한 방화복은 줘야지. 아닐까요? 나도 사람인데. 나도 이제 애가 둘인데. 좀 그렇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보호장구는 지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비용 지급에 대한 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잘 보십시오. 소방활동에 따른 비용 지급. 그러니까 이 소방활동 종사명령을 받고 내가 소방활동을 하게 된다면 이거 비용 지급 누가 해준다 그랬죠? 시도지사가 합니다. 일단 요거 하나 잘 보시고. 소방활동에 따른 비용 지급자는 누구라고요? 시도지사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런 비용 지급은 시도지사가 제가 많다 그랬죠. 그죠? 요거 하나 잘 보시고요. 그리고 소방활동 종사자로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만일 종사명령을 받고 종사를 했더라도 너한테는 돈을 못 주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화재, 재난, 재해, 급박히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건물에 야, 관계인한테는 안 줘도 되지 않을까요? 본인 건물에 불이 났는데 종사명령을 받고 한 거잖아.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게 하는 일을. 맞습니까? 명령을 받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건물인데?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조금, 그런 의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고의 또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본인 실수나 또는 본인이 일부러 불을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 또는 구조구급 활동이 필요한 사항을 발생시킨 본인. 그 사람이 종사명령을 받고 와가지고 막 뭐를 한대,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되게 소름 돋는 행동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뭐를 봤는데 그 범인들 있잖아. 뭐 예를 들어 뭐 살인 사건이래요. 근데 그 범인들이요. 그 아무렇지 않게 뉴스에서요. 막 인터뷰를 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 그 죽은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 죽은 사람. 그 사람이 범인인데 막 인터뷰를 해. 그 사람이 착했고, 뭐 평상시 어떤 사람이었고, 근데 나중에 이제 밝혀지니까 그 인터뷰했던 사람이 소름 돋게 범인이고 막.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저 그때 일본의 경우를 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거 해주면 안 되죠,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화재 또는 구조구조 현장에서 물건을 어떻게 했대요? 이거는 주고 싶지 않아, 이거는 진짜로. 이게 뭐야, 이게? 야, 화재가 나가지고 막 지금 완전 난장판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뒤져가지고 금부치 같은 거 이렇게 찾고 있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돈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 가지니까 예전에 이제 비용 지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찾는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종사명령도 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강제처분도 잘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24조 그리고 25조 이 두 개가 잘 나오거든요. 얘가 뭐냐면 이것도 누가 해요? 본서대가 하죠, 그죠? 본서대. 강제처분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봐봐.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사용도 할 수 있고 또는 사용하지 말아라라고 할 수도 있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방활동에 필요한 어떤 처분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소방 공무원들이. 맞나요? 야, 이 건물이 위험하니까 잠깐 사용하지 말아라. 건물 폐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대요? 강제처분이라고 하고, 이게 필요할 때 하는 강제처분이 있고, 자, 내가 만일 여기 A동을 강제처분을 해놨어요. 그럼 여기 아무도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옆에 있는 B동도 조금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필요시에 얘를 강제처분해놨고, 이게 이것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건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긴급할 때 하는 강제처분이라고 해가지고, 긴급할 때 또 필요로 한 강제처분 건물 외에 추가로 다른 건물을 또 강제처분할 수 있다. 이게 긴급한 경우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그 토지에 대하여 1항에 따른 처분을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필요한 경우, 얘가 긴급한 경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1차, 2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가보십시오. 본서대는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는 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자, 요거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는데, 야, 소방차가 못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주차 라인에 대져 있는 건 못 건드린다니까. 왜냐면 거긴 주차하는 라인이니까. 근데 이제 불법 주차 차량이 문제인 거죠. 진짜 많잖아요, 불법 주정차, 그죠? 이거를 카메라로 단속을 해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불법 주정차가 있는데 소방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못 지나가는 거야, 그게 좁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이제? 밀어버릴 수 있다. 밀어버릴 수. 그러니까 밀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서상 아직은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힘들면 관할, 거기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관할 지자체 관련 기관에 뭐를 요청할 수 있대요? 견인차를 요청할 수 있대요.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요청받은 기관회장은 당연히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가 보면 강제 처분에 따른 비용 지급자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이제 누가 할 수 있냐면 시도지사. 그러니까 이 비용 지급은 이 사람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이거 견인 차량 끌고 온 사람 있죠. 요것도 비용 지급을 해주게 되어 있다. 자, 여러분들 강제 처분 그리고 아까 나왔던 종사명령 두 가지 다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꼭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26조 보겠습니다. 26조. 요게 이제 피난명령에 대한 건데 피난명령은 뭘까요? 도망가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피난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도 누구예요? 본서대입니다. 피난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도 본서대예요.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해서 그쪽으로 나가라 또는 그 구역에 있는 사람한테 그쪽에서 대피해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는 걸 우리가 피난명령이라고 얘기한답니다. 됐죠? 이것도 본서대예요. 지금 보세요. 종사명령, 강제처분, 피난명령 다 본서대예요. 자,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이것도 본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게 좀 떠올리기 힘들다 그랬죠. 긴급조치라는 게. 그래서 긴급조치가 뭔지 꼭 알고 있어야 돼. 다 본서대 가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댐, 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의 개폐 장치를 조작할 수 있대요. 필요할 때 소방관들은. 그리고 또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스, 전기, 유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 공급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답니다. 맞나요? 자, 요게 이제 뭐예요? 본서대. 본서대가 하는 것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다 정리를 좀 해주시고 됐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28조 소방용수 시설이나 비상소화 장치의 사용 금지. 그러니까 소방용수 시설이나 비상소화 장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이게 다 누가 쓰는 거냐면 소방 공무원들이 쓰는 거거든요. 대부분 또는 비상시에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평상시에 아무나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만일 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을 하거나 또는 손상 파괴 철거를 하거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했을 때 이것도 5년에 5천이라고 법에 가보면 벌금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됐죠? 네, 이런 것도 잘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가보면 소방산업의 육성에 대한 게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뭐 국가의 책무라던가. 여기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그래서 국가가 소방산업의 육성 진흥을 위해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 재정상의 지원 시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에 지원도 해줄 수 있대요. 이게 39조의 5에 가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실 거면 그 39조의 5 정도 보셔라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쵸? 그래서 여기 가보면 특히 요거. 국가는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 개발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기술 개발에 드는 자금의 전부나 일부. 그죠? 요거 좀 포인트로 잘 보셔라. 전부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국가는 우수 소방 제품의 전시 홍보를 위해 무역 전시장을 설치한 자에게 이 안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 잘 보시고 그리고 연구 개발 사업 수행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요. 아래 가보면 그죠? 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연구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구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종류 정도 제가 여기다가 살짝 써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연구기관, 그죠? 대표적인 게 연구기관. 그리고 또 대학. 대학에서 많이 합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많이 하고요. 그리고 기술원.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하면 당연히 비용 지원을 해줘야겠죠, 그죠? 맞습니까? 근데 이 비용 지원은 당연히 누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거죠, 국가. 그래서 국가가 해주는 비용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또 시험 문제가 우리가 여기 의용소방대 소방산업의 육성 진흥 및 지원 이 내용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조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시험 문제가 또 많이 나왔던 게 그 안전원이죠. 안전원이 하나의 그 챕터로 되어 있거든요. 장으로 하나 되어 있는데 양이 좀 많긴 한데 안전원에서 꼭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안전원이 뭐 하는 곳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원은 소방기술과 안전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에 교육, 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해 설치하고, 자, 누가 인가를 내줘요? 이거를 청장이 인가를 내줍니다. 청장. 맞습니까? 네, 청장이 인가를 낸다라는 거. 자, 그리고 안전원의 정관이라는 걸 정해놓는데 그 정관 안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대요. 뭐 안전원의 설치 목적, 설립 목적, 안전원의 명칭, 사무소가 어디에 있는지, 사업이 어떤 걸 할 건지, 이사회에 관한 사항이라던가 회원과 임원, 그죠? 재정 회계, 정관 변경, 이런 내용들이 쭉쭉쭉쭉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거 하나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다음에 가보면 이제 안전원의 업무가 나올 거예요. 이 안전원의 업무가 최근에 시험 문제가 잘 나왔죠. 그래서 저는 얘를 그냥 풀로 외워둬라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자, 이 두 가지가 먼저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 가보면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기에 교육, 조사, 연구 들어간다 그랬죠. 그쵸? 그리고 뭐를 발간해요? 간행물을 발간합니다. 간행물. 포인트에는 단어가 이런 거예요.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의식을 위한, 고치를 위한 대국민 홍보. 그리고 행정기관이 우리한테 위탁하는 업무.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보면 소방 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그 밖에 회원에 대한 기술 지원 등, 자, 뭘로 정하는 사항이냐면 우리가 정관으로 정해놓는 사항이다 라고 들어가 있어요. 정관으로 정해놓는 사항이다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원에 대한 내용은 일단 업무가 최근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업무를 중심으로 조금 잘 보시고, 안전원 운영 경비라는 내용이 있어요. 안전원은 어떤 돈으로 운영이 되냐라고 하면은 수익금. 얘네들이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 업무를 했으니까 얘네들도 수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교육 수수료, 그죠? 그 업무 수익금으로 많이 하고요. 그리고 회비. 그리고 자산운영 수익금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법에 가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셨죠? 이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안전원의 임원이라는 내용, 임원 내용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이 임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해서 9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 포함입니다. 아셨죠? 원장을 1명 포함해서 9명 이내의 이사. 결국 9명인 거죠. 9명. 원장 1명 포함해서, 그리고 1명의 감사를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 정도 보십시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칙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보칙에서도 볼 게 이 정도. 요 손실보상 정도. 그래서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손실보상에, 손실보상 심의, 이거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원회가 뭐야? 여러분들. 크게 보니까 보이네요. 위원회. 그죠? 자, 위원회에 우리가 심사 의결을 맡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일반인들이 어떤 소방활동에 의해서 내가 본인이 손실을 입었대요. 그러면 심사의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심사의결을 올려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가보면 생활안전활동 조치로 인해서 손실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정말 그냥 극단적으로 예를 들게요. 고드름 있죠, 고드름. 붕괴나 낙하. 이게 소방관이요, 그거를 제거하다가 모르고 이거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떨어져가지고 차 있죠, 내 차 위에 떨어졌는데 유리창이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내가 뭐 할 수 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사명령 제가 받으면 소방활동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종사명령을 받아서 일을 하다가 일반인이 사망 또는 부상했대요. 그죠? 죽거나 다친 거죠. 그죠? 자, 강제처분을 통해서 손실을 입었대. 그러니까 긴급한 경우, 필요한 경우 말고 긴급한 경우, 그리고 정차된 차량을 제거했을 때, 맞습니까? 손실을 입었대요. 근데
이 정차된 차량의 불법 주차에 대한 건 따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건 네가 법을 어긴 거니까.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긴급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다 손실을 입은 자네, 결국. 근데 딱 하나가 사망부상이죠. 걔가 종사명령. 요거 잘 보시라고. 이거를 또 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손실 입은 자로 바꿔놓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손실 보상을 내가 지급을 받고 싶대요. 그럼 이거를 누구한테 여러분들 갖다 내냐면 이 두 사람을 합쳐서 이 조항에 가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청장등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청장등. 그럼 소방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보상 금액, 이게 가장 오래 걸려요. 60일 이내 결정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통지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나왔다, 결과가 10일 이내에. 그리고 돈 주는 건 한 달. 월급 생각하시면 돼요. 30일. 자, 손실보상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본인의 권리는 그 손실이 생긴 날을, 손실이 생겼다라는 걸 안 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 5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요 정도, 인원수 정도. 157. 원장 1명 포함해서 5명에서 7명. 그러니까 위원회 임기는 또 몇 년으로 한대요? 2년으로 하고 딱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요 정도 잘 정리를 해주시고 요 157도 여러분들 최근에 또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법규는 벌칙이 있습니다. 뒤쪽에. 근데 벌칙은 제가 따로 넣어놓진 않았으니까 일단은 요 정도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여러분들? 이 정도 보시고요. 넘어가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쪽에 가보면 우리 소방시설법이라는 법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가 양이 좀 많은데 조금 빠르게 여기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시설법부터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